자, 오늘은 제주도에서 지금 저희 농장에 지금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품종 선택을 지금 고민하셨다가 이 메도락을 한번 식재를 해볼까 해서 그 먼지서 지금 배를 타고 지금 저희 농장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멀리서 오셨네. 블루베리를 좀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가 이제 전북 이 동네에서가 좀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제주도도 귤농사를 많이 하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와요, 귤농사 배우러. 그러니까 역으로 또 블루베리를 배우려면 또 제가 이쪽으로 와야죠. 예. 아니 근데 그 제주도는 예. 귤 같은 것이 주로 이르잖아요. 예. 이르는데 근데 어떻게 블루베리를 지금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귤농사를 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계속 귤농사를 짓는 거를 보고 자랐는데, 예. 제가 이번에 좀 귀농을 하면서 그래도 제주도가 보면은 이제 블루베리 키우기에는 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후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예, 한번 도전을 하게 됐죠. 예.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은 기농은 하셨어요? 제주도로? 일단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500평 하우스가 지금 갖춰져 있어서 거기서 이제 블루베리를 한번 시작을 할 건데, 뭐 계획은 뭐 노지까지도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매도락 한 100주 정도 7월 달에 심어 봤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대충 뭐 과습이 어느 정도 오는가만 정도 지금 한 2달 정도 됐으니까 뭐 그 정도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가장 블루베리 특히 이제 노지 이제 기준 했을 때 우리 6월 달에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 장마가. 이제 그 품종 선택 그거를 이제 처음에 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이게 진짜 이게 한번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다시 캐내고 심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이제 제가 이 메도락을 지금 한 5년 동안 노지에서 지금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재배를 했어요. 이제 비도 많이 올 때도 따보고 이제 올해 같은 애 따보고 다 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제가 뭐 다는 많이 뭐 모르지만 일단 제가 재배를 해봤으니까 예. 그 뿌리라든가 품종, 열매 특징이라든가 수확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뭐. 예,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저도 지금 제주도에서 기술센터 통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농가도 좀 몇 군데 방문도 해보고 조언도 듣고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은 전부 다 그 추천하는 방식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소나무 유기물을 좀 많이 넣어서 해라,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피트모스 쪽으로 많이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뭐 그렇게 소나무 유기물은 많이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때마침 남산 블루베리 사장님께서 이제 초보자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좀 잘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래요. 이제 보통 설명을 하시는 게 뭐 수확 단계, 뭐 당도 올리는 법 이런 거 많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묘목 때부터 이제 묘목 2년생 묘목을 받고 나서 뭐 식재하는 방법, 화분 크기, 뭐 관수 방법, 또 가장 초보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또 물은 뭐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돼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딱 2달 키워보니까 그건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구나. 이거는 날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틀려서, 저도 그래서 딱 과습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물론 키운 지는 2달 정도 됐지만 그래도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선상으로는 제가 좀 물어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묘목도 좀 사고 한번 현장도 한번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차 끌고 어저께 배 타고 목포로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예. 이제 저도 좀 이제 처음에 심을 때 이제 농가들이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 수피를 넣어서
이 팔라이트를 줄이고 그거를 넣어서 심으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걸 다 해봤어요. 네. 여러 방법으로 다 해봐. 왕겨도 넣고 수피도 넣고 다 해봤는데 네. 우리가 이 나무를 심으면 뭐 한 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일반 수피 넣고 심는 것하고 피트모스 함량이 많이 넣고 심는 거는 이 묘목 때는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이제 성목이 됐을 때, 이 열매를 다스렸을 때는 이 확실히 틀려요. 그리고 뿌리가 강한 것들은 그나마 뭐 숲이나 뭐 이런 거 넣은 것도 버티지만은 뿌리가 약한 것들은 이 숲이나 이런 걸 많이 넣으면은 많이 장애가 와서 많이 죽고 빨리 이 나무가 노후화되고 고사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웬만하면은 그런 거 넣지 말고 피트모스하고 팔라이트 위주로 넣고 멀칭용으로 네. 멀칭용으로는 그런 거 써도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죠. 처음부터 기본을 지키고 해야 초보자들이 그거를 무시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실패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게 마음고생도 하고 뭐 이게 한참 이제 돈을 벌어야 할 때 또 못 벌고 해버리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피트모스하고 팔라이트로 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경험도 그렇고 그리고 일부 농가들도 거의 보면 아마 그렇게 추천할 거예요. 피트모스를 많이 넣으라고 네. 다른 거 넣지 말고. 그래서 뭐 저도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 일단 기본에 충실해 보고 뭐 그 다음에 키우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기본에 좀 충실하려고 피트모스와 펄라이트 위주로 식재를 해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괜찮습니다. 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역시나 이게 이제 나무 우리가 식재할 때는 그 일단은 나무 뿌리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과습에 약한 것인가 강한 것인가 이 뿌리부터 이 나무 특징을 알고 식재를 하셔야 돼요. 이 블루베리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산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블루베리에서 있을 때 식재했을 때. 저도 한 두석 달 동안 공부를 좀, 그러니까 이론상 공부는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따지는 게 이제 배수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블루베리를 하게 된 계기도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하우스에서 이제 한라봉 나무를 키우셨는데 다 고사를 했어요. 그 이유가 약간 토양이 점질포 토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화분으로 키울 수 있는 작물은 또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뭐 블루베리라는 게 또 매력적인 작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라는 거를 이런 과수 같은 경우는 배수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일단 한라봉 나무를 키우면서 1차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배수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맞아요. 이 블루베리는 어떻게 보면 산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배수예요. 이 물빠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분 재배나 필름 재배, 그 다음에 이제 토경 재배할 때 높이 올려서 심는 것이 다 이 배수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이 뿌리가 천근성이라 수염 뿌리예요. 옥수 수염 뿌리 같이 습장에 걸리면 얘네들은 100% 장애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화분 재배나 필름 재배 같이 올려셔서 물 빠짐이 좋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쭉 다 빠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배수를 가장 우선시하고 식재할 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식재 거리. 예전에는 넓게 뛰었어요. 그때는 막 이제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강전지하고 꽂는 따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확량이 나와야 이게 수입 창출이 되거든요. 수입 창출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장형이냐 직립형이냐 따라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00평에 넣었을 때 500주가 들어갈 수도 있고 800주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면적에서 수확량을 많이 빼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형태, 직립이냐 개장형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 식재 간격도 조절하면 돼요. 이 메드오락 같은 경우는 보지만은 직립이잖아요. 예, 직립인데. 네, 지금 현재 이 나무들이 지금 5년 지금 키워가지고 5년 됐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1000평인데 지금 몇채 뭐 물탱크라든가 창고 빼고 한 900평인데 지금 1800주 들어가 있어요. 되게 밀식을. 그렇죠. 밀식해도 다른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게 이제 메도우락이 밀식 재배에 있어서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듯반듯 크기 때문에. 예. 예. 저도 이제 품종을 좀 주변에서 조언을 몇 가지를 해줬는데 제주도는 메도우락은 아직까지는 심는 농가들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주로 이렇게 신칠라하고 이제 수지 쪽을 많이 심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뭐 200주도 아니고 지금 한 1000주 이상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다 말려요 지금. 또 블루베리 자체를 또 제주도 분들은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주변 농가도 그렇고 블루베리를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예전에 해봤다가 좀 안 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지금 다 말리고 계신데 일단 저도 지금 사명감을 갖고 지금 이거를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네. 이거는 특히 남부지방이나 이런 거는 다 재배가 가능해요. 네. 어차피 이게 왜냐면 지금 뭐 노지에서도 시키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제주도는 다 거의 하우스요? 90%가 다 시설 하우스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조기 출하하면 예. 제주도부터 나오잖아요. 예. 가장 비싸게 판매가 되니까 다 이제 가온 재배를 하죠. 워낙 비싸니까. 제주도도 하우스에서도 뭐 한라봉이라든가 뭐 레드양, 천혜양 이런 망감류들은 시세가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노지를 한번 해볼까 해서 지금 오기는 왔는데 뭐 그거는 이렇게 한번 심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제주도도 저희 부모님도 지금 마늘 농사하고 이제 귤 농사를 지으시는데 요즘 인건비 때문에 아마 농가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도 마늘 농사를 하면서 보니까 인건비가 올 5월하고 9월하고 9만 원의 인건비가 지금 12만 원까지 그렇죠.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마늘 농사는 뭐 인부들을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고 보통 20명, 30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데 이렇게 수익을 따져보니 뭐 1년 농사 짓고 반은 인건비로 나가버리고 또 이런 인부들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인부를 대는 반장님들한테 이런 농가들이 좀 휘둘리는 면도 많고 저희 아버지도 지금 원래 70이 되셨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농사도 이런 좀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인건비도 좀 뭐 블루베리도 물론 다른데 인건비는 많이 들어간다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좀 힘든 밭농사는 아무래도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한번 기능을 해서 이쪽으로 한번 작물 전환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메도우락 열매 이제 특징을 이제 말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조생종이에요. 이제 디코도 조생종이잖아요. 북부하이브시고 남부하이브시잖아요. 이제 착색은 같이 진행이 돼요. 메도우락하고 이제 그 디코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메도우락이 동시에 익어요. 익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얘네들은 꼭지가 길어요. 이런 디쿠 같은 경우는 옛날 품종은 이게 막 포도같이 딱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메도우락은 꼭지가 길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확량이 일반 품종에 대해서 덜 들어가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수확 기간이 짧아요. 얘네들은 이제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면에서는 또 뭐라 그럴까 아주 좀 덜 들어가죠. 많이 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인건비가 진짜 너무 이 농사라는 게 너무 맞아요. 무시를 못하겠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뭐냐면 저장성. 이 메도우락이 지금 가장 인기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저장성이에요. 단단하다는 거. 비가 와도 에리간이 와가지고는 안 물려요. 그래서 지금 메도우락이 지금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까지 그 농가들이 피해를 본 것이 무르면락 때문에 그랬거든요. 물러서. 뭐 옛날 품종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단지 저장성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농가들이 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노지에서 이제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도우락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타 품종에 비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뭐 일단은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올리신 동영상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는데, 하여튼 뭐 믿을만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배 타고 지금 아니, 올라왔습니다. 예,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예. 예, 뭐 사실 있는 그대로 뭐 예를 들어 전지부터 해서 수확 끝날 때까지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올리는데, 예, 지금 자 얘네들이 남부와이붓이다 보니까 휴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꽃눈이 빨리 부풀어 올라와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가수가 그잖아요. 그렇죠. 뭐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이왕이면 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확량을 일정하게 이제 찾기 위해서 그걸 나름대로 지금 뭐 유튜브도 보고 다른 예. 농가들도 조언도 들어보고 해서 그걸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 냉해 최소한 대로 냉해 잡는 거, 예. 예? 이제 그걸 아마 하면 이 메도우락은 아마 많이 심을 것 같아요, 농가들이. 그리고 이 비료를 우리가 지금 화학 비료만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써야 돼요. 예. 같이 겸해서. 예. 그래야 저기 보시면 다 이게 보시면 다 지게 비료 만드는 저기잖아요, 통이. 예. 저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저게. 예? 근데 사람들 귀찮아서 안 해. 예? 저거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1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럼 뭐 지금 몇 년을 써요. 자, 한번 가서 봐. 예. 제가 이게 농가들 견학을 오면은 항상 이거를 이 얘기를 해줘요. 만들어라. 에? 이거를 만들어라 해도 안 만들어요. 귀찮은 거야. 자, 이거는 지금 깻목 미강. 예. 이제 쓰고 계속 보충해서 젖어주고 또 쓰고 하면 돼요. 그럼 나무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예, 이거지. 이런 거 한 통 만들면 몇 년 써요. 계속 발효가 되니까. 이게 그럼 친환경 문법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이게 근다고 이것만 또 쓰면 안 돼. 같이 쓰는데 예. 이거를 이제 사이사이다가 예. 쓰시면 아주 좋아요. 이거는 이제 깻목 미강. 이거는 이제 블루베리 우리 나온 찌꺼기 있잖아요. 예, 예, 뭐, 예. 빈 봐요. 어, 깻목 미강 같은 거 예. 이거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목초액도 넣고 예. 이제 막걸리 발효된 것도 넣고 부엽토도 넣고 해서 계속 발효시키는 거예요. 이건 미생물을 만드는 그렇죠. 거군요. 같이 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야 나무들이 지금 이 뿌리야 미생물이 활동이 돼야 당도도 올릴 수도 있고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전략이 돼, 비료도. 나무도 건강하고. 예. 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 년 계속 써요, 계속. 이거는 이제 강어 액비. 자, 이거는 강어 액비. 지금. 네? 강어 액비. 이 미생물로 이걸 만든 거 섞어서. 이거 강어 액비. 이거 살려면은 진짜 이거 뭐 병에다 뭐 1리터짜리다가 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 몇 마씩 받아요. 이걸 만들어 쓰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주를 이제 이런 놈으로 이제 화학비를 좀 줄이고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면 나무도 건강하고 저기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봐던 메도락은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볼 품종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우리나라 6월달에 습이 많고 비가 왔을 때. 그래서 저도 지금 10년 동안 이거를 다 바꿨잖아요, 이 나무를 싹 해내버리고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100% 이제 수확을 해요. 수확 기간도 좀 빠른 편이에요. 빠르죠. 네, 이건 장마 전에 거의 끝나버려요. 80% 이상. 장마 6월 25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북에서. 그러죠. 전부 고창에 있을 때 예. 거의 뭐 장마 전에 80, 90% 끝나버려요. 메도락이 그 공판장 시세를 보니까 좋아요. 진짜 이게 뭐 일주일 열흘 사이에도 가격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게 이제 구품종하고 지금 그 강원하우스에서도 이 메도우락을 많이 심어요. 예. 열매가 크고 분이 있고 단단하게 좋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심는데 이제 노지에서 이제 이 비가림은 이제 일반 하우스는 여러 품종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이제 비를 안 맞추니까. 예. 근데 노지는 그건 안 돼요. 저장성이 약한 품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저장성이 좋은 품종을 심어야지. 예. 아무리 열매 크면 못해요. 비 와버리면. 예? 비 오는데 매 장사 없듯이 예? 비 와도 맞춤 이게 없어요. 어느 정도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품종 특성을. 예.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여기서 이제 다 수확을 하거든요. 예. 내년부터는 이제 생산량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일단은 거기는 빠르니까 제주도는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후의 면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제주도는 이제 바람이 많다 보니까 네.
노지에서는 이제 방풍 같은 거는 바람이 영향이 좀 많이 저렇게 이제 받나요? 방풍림을 해줘야죠. 예. 그런 걸로 무장 같은 걸로 가해를 예. 해줘야지. 그러니까 귤들은 음. 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네. 제주도 가보면 방풍술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예. 이제 일단은 그 테스트를 예. 아까 말대로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본 후에 노지에서 예. 테스트 해보 이거다 했을 때 그때 양을 늘리든가 저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내년에 수확할 수 있는 성목을 좀 몇 개 예, 사다가 해다가 저희 테스트를. 과수원에 한번 넣어봐서 예. 이게 과연 내년에 어느 정도 수확이 될까, 어느 시기에 될까 한번 예, 그걸 그게 보고 중요하거든. 빨리만 된다면 예. 진짜 그때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예, 처음부터 막 많이 예. 왜냐면 아직 안 해봤 거기 예. 지역에서 안 해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성목을 갖다가 거기서 실제 노지에서 실험을 해서 수확 시기라든가 예를 들어 냉이 같은 상태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아 예. 괜찮다 할 때 그때는 이제 많이 해도 되죠. 예, 그렇죠. 확실히 쓰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한번 해보세요. 멀리까지 오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뭐 이 한번 둘러 보시고 예, 뭐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어차피 제가 직접 재배를 하니까. 예. 자, 자, 오늘 제주도에서 이렇게 멀리 제가 오셔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 직접 이렇게 현장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접 이렇게 뭐 이렇게 전화 통화로 하는 것보다 한번 와서 나무도 보고 직접 이 재배 그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멀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